자, 공포썰 갈 테니까 지금 무서운 사람들은 다 나가세요. 예. 아, 알겠죠? 불 끈 게 더 잘생겼다고? 진짜로? 불 끄고 할까? 앞으로 이렇게? 눈 나빠져. 어, 오케이. 갑시다. 공포썰. 지리는 걸로 갈 테니까 나가세요. 저 BGM 존나 무서운 거 들고 할 거예요. 나가세요. 존나 무섭나 보다. 존나 소름 돋는데. 대박. 실화라고 합니다. 우리 코트 콧박이에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실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오케이 갑시다. 이걸로 갑시다. 이 이야기는 내가 6살 때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귀신에 들린 지훈이 형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6살 때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나 부지런한 곰과 뭐야? 아 잠깐만 집중이 안 된다. 이거 너무 울리는데? 왜 이렇게 울려? 씨벌. 이 정도면 됐다. 오케이. 다시 갈게. 미안해. 닉네임이 부지런한 곰님의 이야기고요. 콧박이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공포 게시판에 올려준 글이고요.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무섭다는 얘기가 있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6살 때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나와 우리 가족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다. 정정하시던 86세 노인이셨던 증조 할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일주일쯤 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의사의 연락을 받았다.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했을 때부터 어른들은 얘들만 집에 두고 갈 수 없다며 유치원에 휴원 처리를 한 후 나와 부모님과 누나, 외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삼촌, 사촌 동생과 함께 다 같이 대구로 내려갔었던 것 같다. 대구 수성구 어느 숙박시설에 머물면서 외가족 친척들과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나에겐 5천쯤 되는 형제, 최지훈, 그 형과 최지현이라는 꼬마 여자애를 알게 됐다. 나랑 누나는 친화력이 좋았던 탓에 지훈이 형과 지연이에게 먼저 말을 붙였다. 당시 한창 유행하던 닌텐도를 사촌 동생인 박연우가 대구에 가지고 내려온 덕에 우리들은 닌텐도를 가지고 놀았다. 그렇게 우리들은 즐겁지만 즐겁지 못한 우리들만의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첫날 밤 저녁 일이 터졌다. 왜요? BGM 바꿔요? 이거 씨발 새끼들 그냥 보지. 씨발 딱 좋았는데 나도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방해해 개새끼들아. 아니 진짜 씨발 정말 그냥 보면 되지 씨발. 씨발 죽여버릴 수도 없고 개새끼들. 아니 이럴라고 공포설 하자 그런 거야? 지금 300명 나갔잖아 쫄아가지고. 하지만 첫날 밤 저녁 일이 터졌다. 어른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옆방에서 저녁 늦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들을 나누셨다.
삼촌이 우리들 데리고 옆방에서 놀아주다가 다 같이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옆방 어른들의 수다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점점 잠이 오는 듯 하더니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 갑작스러운 소란스러움에 잠에서 깨어보니 무슨 일인지 어른들이 모두 우리 방에 들어와서는 누군가를 둘러싸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난 놀랐다. 옆에 누워있던 누나를 깨우려고 했는데 누나가 누워있을 자리엔 누나가 있지 않았다. 눈을 돌려보니 나를 제외하곤 아이들이 모두 깨 있었다. 모두들 어른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누군가를 보며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작년쯤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검은 사제들을 관람하고 온 적이 있었다. 그 누군가가 엑소시즘은 허구의 소설에 비롯된 망상일 뿐이라며 인간이 악령에 들릴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였던가? 검은 사제들을 본 후 내가 느낀 공포감은 다른 이들의 10갑절은 더 되었을 것이다. 어른들에 둘러싸인 그 누군가, 6살에 내가 여지껏 봤던 온갖 섬뜩한 것들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의 어떤 춤이랄까? 이상한 몸동작을, 아니 이건 춤이 아니다. 괴기스러울 정도로 발작을 일으키며 휜자가 보일 정도로 눈이 돌아가고 계속해서 시뻘건 피를 토해내고 있던 사람 바로 지훈이 형이었다.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 탓에 장례를 대비해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같이 대구에 내려와 계셨는데 어른들이 급히 목사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오셨다. 주여,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지어다. 주의 어린 양이 더러운 귀신의 농간에 휘둘리게 두지 마옵시며 주님의 자녀를 구하옵시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와 방언을 번갈아가며 지훈이 형에게 엑소시즘, 즉 퇴마의식을 비슷하게 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기독교는 천주교같이 정해진 퇴마의식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런 의식들을 부정하고 생긴 것이 개신 기독교이기 때문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훈이 형을 포박하거나 제물로 동물을 바치는 의식 같은 것은 치르지 않았다. 그렇게 기도가 계속되고 지훈 형의 발작이 1시간 정도 지속되고 나자 점점 진정이 되기 시작했고 결국 형은 잠에 들었다. 어른들은 안심한 듯 하나같이 곡소리를 내시며 쓰러지다시피 드러눕거나 앉으셨고 나를 비롯해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울다 지쳐 잠에 들었던 것 같다. 그날 새벽에 잔 쪽잠, 난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6살의 어린 나이에 그토록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으니 그 여파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그 상황이 눈에 선한데 다시 떠올릴 때마다 난 소름이 끼친다. 한번 재수 온 붙으면 불행이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 폭풍전야 같았던 그날 밤이 지나가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른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가서 어른들이 통곡하는 이유도 모른 채 철없이 누나와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도 지훈이 형은 그때까지 잠이 들어 있었다. 전날 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점심때까지 깨지 않는 지훈이 형을 어른들은 걱정했다.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동대구에 있던 근처 대형 병원으로 응급실로 지훈이 형은 급히 실려갔다. 하지만 고모와 고모부만 지훈이 형과 병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은 상을 치른 뒤 서울로 올라왔다. 그렇기에 이후에 지훈이 형에 대한 이야기는 난 알지 못했다. 이 악몽 같았던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어서 그런지
커가면서 그때의 기억을 잊다시피 살았고 공포스러웠던 추억을 다시금 꺼내보게 된 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삼촌이 연락이 닿고 나서 아버지가 그날 이후 지훈이 형의 근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얘들아, 그때 그 지훈이 형 기억나지? 걔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 니네 한 번도 못 봤잖아. 지연이 얼굴도 본 적 없었지? 너희 방학한 겸에 걔네 집에 하루 자고 오기로 했다. 지훈이 형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놀랍게도 다시금 일상을 되찾았다고 한다. 아니, 오히려 좋은 쪽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사실 지훈이 형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씩 겉도는 감이 있었는데, 지훈이 형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퇴원 이후 학급 반장을 할 정도로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나와 누나에게 해주신 후에 그 사건이 행복 앞에 왔던 시련이라는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리셨다. 왜일까? 나는 끝끝내 찝찝함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나는 기대와 걱정을 안고 지훈이 형의 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지훈이 형을 처음 본 순간 밝은 표정의 지훈이 형을 보고 서먹서먹하지만 반갑게 인사하며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그리고 컴퓨터도 지훈이 형과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집에 갈 시간이 되었고 지훈이 형네 가족은 우리 가족을 역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다. 삼촌의 차 안에서 누나와 지연이 수다를 떠는 사이 나는 지훈이 형에게 말 한마디를 붙여봐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 형 예전에 귀신에 빙의 됐었을 때 있잖아. 그때 이후로 모두 귀신을 들렸다거나 이상한 느낌 같은 거 없었어? 하고 장난식으로 물어봤다. 지훈이 형은 그저 씩 웃고 말았다. 여기 도착한 후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지훈이 형과 지연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지훈이 형이 느닷없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만약 그때 최지훈이 날 내쫓고 내가 대신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최지훈은 외톨이 인생을 버티지 못하고 훨씬 전에 자살했겠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웃어 넘기고 집에 가는 기차에 오른 찰나 난 그 말을 이해해버렸다. 아직까지도 지훈 형의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그럴 자신이 없다. 와, 야 무섭다 이거 진짜로. 야 무섭지 않냐? 존나 무서운데 이거? 기승전결도 너무 좋았고 칭찬해. 이거 썰 좋았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썰이라고 하니까, 경험한 일이라고 하니까, 와. 제목 귀신에 들린 지훈이 형. 이 먼 친척지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공포썰 게시판에다 옮겨 적어주셨네요. 실화라 그런지
굉장히 무섭네요. 최고다. 최고야. 너무 뻔할 뻔짜라고? 검은 사제는 얼마 안 된 건데 얼마 안 됐을 시절에 검은 사제들을 지금 그러니까 검은 사제들 예로 든 거지. 그때 검은 사제들을 봤다는 게 아니라. 코트 형 근데 무서운 얘기 같은 거 할 때 주위에 무조건 귀신 있는 거 알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난 귀신 오면은 따먹을 거야. 귀신 일단 귀신을 아 10만 원치는 아니었어. 뻔한 이야기야. 뭐 네가 쏜 것도 아니면서 뭐 10만 원어치라 개새끼가. 나 일단 귀신 오면은 소복을 입고 있을 거 아니야. 소복을 탁 잡고 가슴팍에 V자로 있을 거 아니야. 팍 잡고 확 풀어헤쳐. 그 다음에 유방을 여기까지 하자. 그만 얘기해. 더 이상 얘기하면 꼴릴지도 몰라. 할아버지야? 그러면은 못 따먹겠다.